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바로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나는 똑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걸까?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면서도 삶이 그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거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누군가에게는 매우 대단하게 비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만의 기준에서는 왜 이렇게 나는 똑같은 곳에서만 머무는 걸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가 생각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 그 감정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은 단순히 잘 안 풀린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까? 라고 자신을 비하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살았던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점점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더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고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은 여전히 쉽게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일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동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며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연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공통된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는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은 부끄럽지만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53세로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을 돌아보니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가족과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 무게에 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과의 관계는 좋았고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가정에서의 역할이 저에게 거의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갇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시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셨고 제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다 맡게 되었죠. 당시엔 그렇게 살면서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제 역할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라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결국 제 삶의 중심은 아이들, 집안일,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문득 깨달은 건 내가 과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제 역할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저 자신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 당시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지나치게 헌신적인 삶이 저를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서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고 그동안 미뤄왔던 제 꿈을 다시 찾고 싶었죠. 다시 일을 시작하니 처음에는 너무나 즐거웠죠. 직장에 복귀하면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았죠.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온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상사는 저에게 승진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죠. 결국 승진은 이루어졌지만 예상한 만큼의 만족감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부모 모임이나 행사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점점 더 많은 일이 제게 쌓여갔습니다. 그럼에도 제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고 아이들은 점점 더 자립적인 존재가 되어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 걸까? 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큰 고민으로 다가왔어요. 남편과 저는 꽤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부부가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죠. 늘 가계부를 짜며 월급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했고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늘 가장 큰 부담이었죠. 사실 남편과 제 월급만으로는 우리 집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죠.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한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었죠. 저는 그동안 살아온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떠맡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될 나이인데 그동안 내게 주어진 역할에만 집중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친한 언니와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처음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죠. 너무 많은 것들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 그동안 너는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견뎠어. 이제는 조금 자신을 챙겨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속의 목소리는 무시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언니의 말이 저에게 와 닿은 이유는 그동안 저는 늘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살았고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에요.
언니는 그때 이렇게도 말했어요.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어. 남들 앞에서는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사실 속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였거든. 너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져.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귀 기울여.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이 제게는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열심히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졌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해 살다 보니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내가 늘 뒤로 밀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살아온 게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말은 단순히 충고를 넘어 그동안 제가 놓쳤던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일깨워줬어요. 제가 너무 많이 참아왔고 너무 많이 견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은 기대와 책임에 얽매여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내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후로는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했고, 작은 것부터라도 내 마음을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언니 덕분에 조금씩 내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그날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네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져. 결국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이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거야. 그 말이 가장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결국 나를 돌보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조금씩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특히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나쳐왔던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왜 여전히 제자리인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왜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열정이 제대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정말 큰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으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제자리일까 하는 의문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열심히 살아도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실패했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이 정도는 해야 진짜 성공한 거지 하면서 항상 완벽한 결과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작은 성취나 진행 상황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을 챙기고 자기 개발도 하려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자책하게 되죠. 이런 기준이 너무 높으면 삶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바로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한 일을 마쳤다면 잘했어. 오늘도 내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어.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적당히 혹은 충분히 좋은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그 다음부턴 진짜 잘 살 수 있을 거야.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내가 바뀌지 않고 환경만 바뀌기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결국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이런 걸 고치는 법은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변화하려는 의지와 행동이죠.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쌓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주도적으로 행동을 취하면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결정부터 차근차근 내려보세요. 자신감을 가지면 상황은 점차 따라오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점은 바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가느라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남들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 속으로는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기 인식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주 물어보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챙겨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삶이 풀리지 않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불만족감은 정말 크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잘못인지 아니면 단지 운이 부족한 건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막힘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기준을 낮춰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작하며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이는 일상에서 겪는 답답함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려면 많은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때로는 이 작은 변화가 큰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된답니다.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늘 함께 할게요.